안녕하세요, 곧동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고요.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퓨전 360으로 3D 모델링 캠 가공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3D 모델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황삭을 선정을 하는지, 공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공구 길이는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래서 뭐 언더컷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최소알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단면 분석도 배워봤고, 그 다음에 측정을 통해서 길이나 뭐 사이즈를 재는 방법, 셋업을 통해서 재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황삭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봐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최적 황상과 3D 포켓 제거 기능을 활용해서 요 두 가지 모델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분석한 내용으로 따지면 요거는 이제 단차가 없는 단순한 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 황삭을 사용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엔 복잡한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켓 제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형상은 외곽의 이 코너 알 부분까지 전부 다 도려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소재를 시킬 때 저 같은 경우엔 어떻게 시키냐, 그림판으로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면 소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엔드밀이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가공이 다 돼요. 그럼 첫 번째 방법, 상면에서 한번 가공하고 하면에서 한 번 더 가공한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팅 시간이 더 걸리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나름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소재를 원래 T가 예를 들어서 이게 30T다 그럼 35T 정도를 시킵니다. 35T나 6T 정도 크게.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무는 거예요. 나머지 한 4T 정도를 물고 2T 남기면 이 부분이 전체 이제 엔드밀이 바이스를 이렇게 물었을 때 엔드밀이 여기까지 다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요번에는 최적 황삭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누르고요. 셋업을 눌러서 요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모델을 선택을 하면 내가 가공할 소재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스톡을 사이드 옵셋은 0을 주고, 살짝 컸으면 뭐 1을 주고 2를 줘도 상관없어요. 이 외곽 전체를 다 돌릴 거면은 살짝 큰 거를 주문하셔야겠죠. 뭐 살짝 큰 걸 주문을 했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상면도 페이스 커터로 한번 날린다고 하면 살짝 커야 되고, 바닥을 한 6mm 정도 키웠다고 하면 6mm 정도 사이즈가 컸다고 하면 5mm가 커지겠죠. 그럼 여기를 한 4mm 정도 바이스로 물리고 가공을 하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OK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재가 사이즈가 결정이 됐고, 여기 센터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최적 황삭이라는 그 황삭 기능을 사용했죠. 이 최적 황삭 기능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전 시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엔드밀을 깊게 넣어서 가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공구 같은 경우엔 제가 일단은 만들어둔 공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파이파이 황삭 조건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깊이를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기 검사에서 여기서 여기 점을 누르면 40mm가 나오죠.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사실 셀렉트를 누르고 여기 최적 황삭에서 셀렉트를 누르고 공구 셀렉트를 누르고 파이파이 황삭 조건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날장을 셀렉트 들어갔을 때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공구는 이건 알루미늄 기준의 공구인데, 공구 날 길이가 29mm고요 길이가 50mm면 한 번에 29mm 이상 깎을 수가 없겠죠. 그거를 꼭 고려를 해주시고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공구 전체 길이는 50mm이기 때문에 가공하는데 문제는 없죠. 그리고 날 길이가 29mm인 걸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공구 조건은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바로 넘어가 줍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형상에서는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데, 지금 소재가 바닥에서 5mm 정도 더 큰 건데, 이 바닥까지 딱 깎으면 나중에 이 바닥면을 페이스 커터나 이런 걸로 날렸을 때도 살짝 이 살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저 같은 경우엔 1mm 정도 더 깊게 깎아줘야지 확실하게 바닥면을 날렸을 때 제거가 되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델 바닥에서 1mm까지 깎고요. 다른 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거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가공 여유를 신경 써줘야겠죠. 가공 여유 같은 경우에 황삭에서 0.5 정도로 굳이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요. 깊이도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적 황삭이라는 게 초경 핸드밀 같은 걸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알루미늄 초경 핸드밀 같은 경우에 진동이 좌우로 이제 심한 편이 아니에요. 진동이 너무 심한 순간 그냥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핸드밀의 특성상 0.15 정도 넣어주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 부하,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양방향으로 무리 없이 가공돼요. 그러니까 지름의 8분의 1이면 1mm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최적 부하량 1mm, 양방향 이 정도 넣어주시면 무리 없이 가공되고요. 반대 방향 갈 때만 속도를 조금 줄여주세요. 아주 미세하게. 자동으로도 원래 줄여주지만 뭐 한 4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 황삭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게 평면 영역 검출.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중간 절삭 같은 경우엔 사실 이 형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주면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엔 그 최적 황삭 3D에서 이전 강의가 있어요. 11강인가 10강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자세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황삭 절삭 간격, 요것도 중요하죠.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깊이를 나눠서 깎을 건가. 근데 이게 날장이 29mm랬죠. 그런데 일단 알루미늄 같은 경우엔 제가 다량의 알루미늄을 황삭을 해본 결과 공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8파이잖아요. 8파이 8파이면 곱하기 2.5배 이상으로 한 번에 절삭하면 위험하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황삭 절삭 간격이 8 곱하기 2.5 이상을 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저는 한 2배나 아니면은 2.5배 중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8이 16, 그 다음에 16 더하기 4, 20m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mm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요 이상을 넘으면 공구가 좀 부하가 걸린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단방향으로 했을 땐 전혀 안 느껴지는데 양방향으로 할 땐 좀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저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중간 절삭 간격은 형상의 단차가 심할 때만 사실 생기는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삼각형 형상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20mm씩 두 번 이렇게 깎는다고 했을 때 이게 40mm면 여기가 이만큼 살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요 살이 살아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절삭 간격은 그런 살이 살아남아 있을 때에도 단차를 깎아라 해서 지금 2mm면 2mm씩 한 번씩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램프에 나선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요 나선형 최대 직경 최소 직경 선호하는 건 반지름에서 플러스 1, 2 정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한다고 치면 4 더하기 2니까 6이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 상단에도 깎게 될 거예요. 이 상단을 이렇게 깎게 되면 제 생각에는 별로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서 페이스밀로 먼저 상단을 쳐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적 황삭을 먼저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페이스라는 기능을 써서 페이스 커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페이스 커터가 없네요. 없으면 그냥 하나 만들도록 하죠. 여기 플러스를 놓고 여기 페이스밀 요걸 선택을 해서 50파이 페이스밀이다 그러면 50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건들 필요 없고 여기 코너 반경을 내가 쓰는 공구로 하면 되는데 보통 페이스 커터 같은 경우에 1에서 0.5야. R이 적죠. 그래야지 면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뭐 1R짜리 쓴다고 하정하고 그냥 1R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핀들은 일단 제가 쓰는 건 한 5000 정도 넣어요. 5000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절삭 이송 속도를 황삭 개념으로 했을 때는 3000에서 뭐 3500 뭐 이 정도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프 진입은 원래 안 쓰는 기능이지만 그냥 반 정도로 넣고요. 이 Z축 이송 속도는 그냥 이걸로 깎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그냥 1500으로 넣고 포스트 프로세서 여기 공구 번호는 뭐 30번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셉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셀렉트를 하고 페이스 커터가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 상단을 깎아야 되잖아요. 조건 같은 경우에 다른 거 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경로 연장만 50 나누기 2 플러스 3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요거를 생성을 안 하면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판으로 하나 그리면 툴패스가 소재 외곽에서 딱 중간까지만 걸치면서 깎게 돼요. 근데 이러면은 충돌이 생기면서 깎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반지름을 더 넣어서 빼주고 거기에서 3mm 더 빼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 여유 같은 경우엔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깊이 가공은 줘야죠. 예를 들어서 최대 절삭 간격이 1mm다 하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상단이 지금 1mm 살아남았으니까 한 번에 밀어도 되긴 할 텐데 0.5가 뭐 2mm가 살아남아 있으면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얘가 깎을 수 있는 게 1mm다 하면 1mm 넣어주고요. 정삭 단계를 꼭 한 0.2 정도 남긴 상태에서 속도를 느리게 가면 조금 더 깨끗하게 평면이 반짝반짝하게 나오겠죠.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삭 단계, 균등 절삭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정삭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 절삭 간격을 뭐 0.7로 할게요. 그럼 2개 나눠지고 하나 나눠지겠죠. 3개까지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보시면 정삭 단계가 있으니까 황삭 2단계로 나누고 마지막에 정삭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패스를 짰다고 하면 이걸 위로 올리면, 먼저 이제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리면 패스가 상단의 페이스로 정삭을 깎고 황삭하고 정삭까지 해서 페이스로 상단면을 깨끗하게 날린 후 최적 황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에 형상이 표현되고 이 부분 외곽까지 전부 다 깎은 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D 모델링 가공을 할 때 황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깎였고, 보면 여기 얄팍하게 살이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 날아가니까 전혀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8파이 평핸드밀로 황삭도 하고 페이스를 해서 단순한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황삭을 진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공 프로세스를 잡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3D 형상 큰 모델링 같은 경우에 요런 이 최적 황삭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단차가 지기 때문에 지금 이 가공처럼 한 번에 많은 깊이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좀 여기서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 최적 황삭이 이 상단면은 정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툴패스가 났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잔삭 가공을 이전 작업에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도 툴이 제대로 날 거예요. 위에가 이미 깎여 있다는 게 인식이 됐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요거 그대로 놔두고 높이에서 모델 상면, 모델 톱을 선택을 하고요. 요 모델 톱에서 마이너스 100분의 1까지 깎지 마라 라고 이렇게 최고 높이를 정해주시면 여기에서도 요 상단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가공 속도가 월등하게 올라갈 겁니다. 아까 18분 시간이 그 정도 소요가 됐는데 18 미니츠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훨씬 더 줄어든 시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툴패스가 이 상단이 나질 않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고차원적인 뭐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의 단차 황삭 같은 경우엔 다음 강의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보고 꼭 알아야 될 건 3D 모델링 가공이건 이런 2.5D 모델링 가공이건 어떤 툴패스를 써서 어떻게 가공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그 툴패스를 사용한다면 어떤 형상이든 어떤 모양이건 쉽게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퓨전 360 그 3D 캠 가공이 빈약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빈약하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을 계속 쭉 따라와 주신다면 어떠한 형상이든 가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상 잘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